2023년 11월 19일 저희 국제법무팀 아이비틀렉스에서 자회사와 지점,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내용, 특히나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회사 subsidiary라든가 지점 브랜치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관련된 이제 다양한 상황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사업 목적을 먼저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마케팅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본사 상황,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셔서 뭐 체납된 내용들이 없다거나 이제 법인의 유보금이 조금 이제 있어서 해외 투자를 하기에 용이한 그런 상황인지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기업 경영진 측면에서 이런 사업 목적, 현지 시장 상황, 본사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하시고 진출을 도모를 하시겠죠. 미국 진출 첫 시작은 꼼꼼한 법인 활용 목적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사업 목적이 간단한 영업과 마케팅 활동 수준인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인지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회사, subsidiary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 관련된 설명입니다. 한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 법인체 형태입니다. 현지 시장 상황에 맞는 경영을 함으로써 이제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본사와의 이제 지분 관계에 따른 수익 손해에 대해서 배분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사에서 직원 파견을 할 때 E2 비자라든가 L 비자 같이 이제 주재원 파견 비자 발급을 하는데 용이한, 거의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 자회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법적 문제 발생할 때 상호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주별로 법에 따른 현지인 주주, 이사 임명 같은 이제 법인 정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조건 충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IRA처럼 뭔가 이제 미국 안에 어떤 이제 법인을 만들거나 공장을 직접 만들거나 현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 어떤 이제 시행,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subsidiary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파악을 하시고 설립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많이들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권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을 맨 마지막 장에 드릴 테니까 그쪽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점 같은 경우는 브랜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한국 본사가 해외에 영업점 혹은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사에 종속된 일부분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이제 몸통은 한국에 있고 팔이 아주 길어서 미국까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이제 제 팔을 쭉 늘어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이런 브랜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팔을 따라서 결국 이제 뭐 몸통까지 연결이 되게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초기 손실은 세법상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어 절세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팔이 하는 일은 이제 몸통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제 한국 본사에 영향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모든 사업 행위가 한국 본사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기가 용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 계약이 되겠죠. 한국 본사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했을 때 국제 계약으로서 어떻게 보면 통제가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관할법 문제라든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계약상 국제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에 비해서 subsidiary라고 하는 자회사에 비해서 운영이 간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다 관리하면 되거든요. 자, 법적 문제 발생할 때 책임이 한국 본사에 기속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한 책임의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한국 본사의 팔이 해외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팔에 어떤 뭐 다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 팔이 뭔가 잘못된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몸통으로 귀속이 돼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subsidiary 같은 경우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아예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뭐 부모가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년이 됐을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까지는 이제 다 책임을 뭐 연자대처럼 다 책임을 같이 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subsidiary는 이제 아예 아들이 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점, 브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팔이 한 명의 어떤 한 인간의 몸통이 있는데 팔이 해외까지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본사 수익률 저하 또는 이제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영업 활동이나 부동산 취득 사실 같이 각종 보고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나 외화 획득에 대한 실적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subsidiary라고 하는 이제 전장에서 있는 자회사로 이제 설립을 하는 거랑 이제 거의 절차가 비슷하기도 한데 뭐 간단한 건 줄 알고 이제 지점부터 설립하는 그런 기업 담당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절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세무회계 컨설팅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법인 형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처럼 이제 기업인 여러분의 성공적 미국 진출을 저희가 응원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저희 나와 있는 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국제법무팀에서 이제 상담을 해 드리고 미국 진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상담 및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회사 혹은 지점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지 전문가랑 꼭 상담하셔서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번 콘텐츠로 설명드린 게 이제 자회사, subsidiary 한국 본사에서 100% 출자를 하거나 뭐 상당한 지분을 출자를 하는 경우고요. 한국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E2나 L비자 같은 이제 주재원 비자 발급이 용이한 거, 그다음에 한국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리스크로부터 한국 법인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치는 반면에 지점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한국 본사를 미국 주정부에 외국 회사로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 본사가 직접 이제 영업을 하는 형태 그리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는 미국 현지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제목을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에도 저희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쭉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유튜브 콘텐츠로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자회사 subsidiary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 그리고 브랜치라고 하는 지점 설립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